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꺼림칙한 금전거래 몇 년 지나야 안심할 수 있을까? 즉,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부가제척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간은 몇 번쯤은 꺼림칙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업상 또는 가족 타인 간에 조금 꺼림칙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과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국세청의 세금 추징 등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국세청 출신인 저 역시 마찬가지고 법을 실제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 역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은 그 누구라도 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 몇 개를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증여세 부가제척기간과 증여세 신고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7년 전 부로부터 3천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9천만 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3천만 원을 이번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당연히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강제 사항이 아닌 협조 사항이므로 신고 여부는 납세자 스스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의 증여세 무신고자의 질의해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재차 증여 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 재산의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재차 증여 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 재산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납세자분들께서는 과거에 증여받은 3천만 원을 합산 신고해야 될지 두고 고민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그 당시 3천만 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행위 부가제척 기간까지 잘 넘어간다면 추후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밝혀지게 된다면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무거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지인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는 차용 금액을 변제한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혹시 주식 투자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몇 년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4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정 이율 4.6%를 적용을 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연소자나 부녀자 등이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을 한 경우에는 추후에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가능하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 내용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부가제척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만 안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행여 국세청에서 추후에 확인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국세의 부가제척기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의 부가제척기간을 보게 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부정행위나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년에서 15년 또는 50억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무한대로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기타 다른 세목의 부가제척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소 7년에서 10년까지 부가제척 기간이 대폭 길어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꺼림직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각 세목에 따라서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 또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이 넘는 고액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제척기관에 상관없이 국세청은 언제든지 세금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르게 신고 납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반 국민을 모두 상대로 해서 세무조사 확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세청 인력면이나 여러 재반 여건 등으로 인해서 매우 불합리하며 또 지나친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사적 재산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3년, 5년 주기로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 등 정기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확인 조사가 펼쳐지겠으며 상속 증여세 신고 또는 그 행위 발생 시 또는 탈세 제보, 내부자 비자금 거래, 무자료 상거래, 부동산 투기 조사, 고소득자 탈세 혐의 의심자, 소득 없는 연소자나 부녀자 등의 고액 부동산 주식 취득자, 고액 현금 입출금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불법 애완 거래, 해외 비자금 유출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꺼림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의 가족이나 타인 간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밝혀져서 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이 추후에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행여 추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과 소명 가능한 자료들을 비교적 꼼꼼히 사전에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